손흥민 맨유에서 내년 득점왕합니다. 루니 폭탄 발언 맨유 이적 1160억 완료. 영국 초토화. 토트넘은 이번 시즌 사실상 실패였고 다음 시즌도 기대를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잦은 감독 교체와 축구 철학의 연속성도 없어서 토트넘의 팀 컬러 자체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EPL 한 경기만을 남겨둔 토트넘은 8위의 순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처음 합류했던 2015년을 시작으로 벌써 8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저조한 순위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2014년에 부임하고 손흥민이 합류한 2015년부터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3위, 2위, 3위, 4위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시즌 초반 부진하자 2019년 포체티노를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그 이후 4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과 감독 대행을 포함하여 벌써 5명의 인물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포체티노가 첫 부임한 2014-15 시즌에는 5위였지만 그 이후 4시즌을 4위 안에 포함되었고 2018-19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의 전성기는 거기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토트넘은 아쉽게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놓친 게 두고두고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도 계속 토트넘에 남아있는다면 레전드로서의 대우와 팬들의 인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승 타이틀 하나도 없이 은퇴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해리 케인은 현재 맨유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부진하다 보니 예전 같은 이적설이 없었지만 최근 세리에 A 위 AC 밀란과의 연결이 있는 듯했지만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아서 이적 기간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손흥민에 대한 이적 제의가 있다면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흥민의 전성기 시절이 계속되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어쩌면 전성기에서 꺾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토트넘도 어느 정도의 이적료가 형성된다면 예전과 다르게 이적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손흥민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토트넘에 남아서 팀의 재건을 위하여 레전드로 남을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승 가능 팀으로 이적 제안을 받아들일지 등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손흥민도 토트넘에서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커리어에 우승 한 줄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시안게임 우승을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유럽 무대에서 우승이 없다는 것은 늘 아쉽기만 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빅리그 진입과 동시에 나폴리를 세리에 A 우승을 이끈 것을 보면 손흥민 입장에서 우승에 대한 열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의 유니폼을 계속 입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매년 토트넘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니폼을 구입해왔는데 이번에는 손흥민의 이적권 등을 좀 지켜봐야 하기에 새로운 유니폼이 출시되더라도 바로 구입하지는 않을 듯하네요. 2. 포체티노 1호 방출, 1999년생 첼시 심장, 맨유 이적 합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미드필더 메이슨 마운트가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다고 1일, 한국 시간, 영국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마운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개인 합의를 마쳤다.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할 것이라고 알렸다. 마운트는 첼시와 계약 만료를 1년 남겨두고 재계약을 거절하면서 구단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첼시 역시 마운트가 재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자 1년 뒤 자유계약으로 떠나보낼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를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모든 포지션을 보강하려 했고 중원 보강 적임자로 마운트를 낙점하고 영입을 추진해왔다. 여러 미드필더 후보 중 마운트가 잉글랜드 출신이라는 점도 영입 이유다. 에릭 테나흐 감독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국 선수들과 계약하고 싶다며 영국 선수들은 꽤 비싸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9년생인 마운트는 첼시 팬들에겐 상징과 같은 선수다.
첼시 유스 출신으로 프리미어리그 데뷔 전 비테세와 더비 카운티 임대를 제외하면 모두 첼시 소속으로 뛰었다. 첼시에서 맹활약으로 2019년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승선한 첼시 팬들의 자랑이다. 마운트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2019에서 20시즌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해 37경기에서 7골 5도움으로 맹활약했고 2020에서 20시즌엔 36경기 6골 5도움. 지난 시즌엔 32경기 11골 10도움으로 두 자릿수 골과 도움을 달성했다. 다만 이번 시즌엔 팀 성적 하락과 함께 24경기 3골 2도움으로 개인 기록도 떨어졌다. 마운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첫 번째 이적이 유력해진 동시에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새 감독 체제에선 처음으로 떠나는 선수가 됐다. 이번 시즌 12위로 체면을 구긴 첼시는 포체티노 감독을 새로 선임하고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토드 보얼리 구단주는 포체티노 감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고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스 페레스, 미겔 디아구스티노, 토니 히메네스, 세바스티안 포체티노 등 이른바 포체티노 사단 2 포체티노 감독과 합류할 예정이다. 또 스토크시티와 맨체스터시티에서 일했던 앤디 쿠진 스카우트도 첼시에서 다가오는 이적 시장부터 업무를 수행할 것이 유력하다. 마운트와 결별은 첼시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첼시는 30일 공식 채널을 통해 포체티노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 시작하는 2년 계약이며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3. 새 시즌 17골 오른쪽 화살표 교체 뒤 분노 오른쪽 화살표 또 부상. 메뉴 한탄, 매각 어려울 것. 앤서니 마샬, 메뉴, 이 시즌 마지막 경기를 놓치게 됐다. 맨유는 3일, 이하 한국 시각,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맨시티와 2022에서 2023 시즌 잉글랜드 축구협회컵 결승전을 치른다. 영국 언론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5월 31일, 마샬은 올 시즌 맨유의 62경기 중 33경기에 이탈했다. 선발은 17회였다. 마샬은 몸 상태가 좋을 때도 경기에 나서지 못한 때가 있다. 현재는 햄스트링을 다쳤다. 하지만 그는 부상에만 민감한 것이 아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는 매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샬은 2024년 여름 맨유와 계약이 만료된다. 그는 에릭 텐 하흐 감독 체제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잡지 못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마샬이 매각 대상이라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그는 최근 3시즌 17골을 넣는데 그쳤다. 2021년 1월 이후 리그에서 90분을 뛰지 못하고 있다. 연달아 부상이 있었다. 맨유는 마샬 영입을 위해 5,800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구단은 그 절반이라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마샬은 지난달 본머스와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교체 아웃된 뒤 분노를 참지 못했다. 교체 뒤 곧장 라커룸으로 향해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4. 루키 톱 10에 배지환이 없다. 규정타석 채워가는데 기록을 보니 규정타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배지환이 연일 선발 출전하며 타석수를 늘리고 있다. 배지환은 1일 이하 한국 시각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에 8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석 3타수 2안타 1볼넷 3득점을 올리며 9대4 승리를 이끌었다. 2연승을 달린 피츠버그는 28승 27패로 NL 중부지구 2위를 유지하면서 지구 선두 밀워키 브루어스를 바짝 뒤쫓았다. 배지환의 존재감이 뚜렷하게 부각된 경기였다. 피츠버그는 0에서 1로 뒤진 3회 초 선두 배지환의 볼넷으로 추격 기회를 잡았다. 오스틴 헤지스의 번트로 2루까지 진출한 배지환은 앤드류 맥커친의 좌측 2루타 때 홈을 밟아 1에서 1 동점을 만들었다. 피츠버그는 이어진 2-4일 2루서 로돌포 카스트로의 적시타 및 키브라이언 헤이스의 2타점 3루타를 묶어 4에서 1로 점수차를 벌렸다. 배지환은 4회 초에도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1-4후 타석에 들어선 배지환은 상대 선발 알렉스 우드의 91마일 한복판 싱커를 가볍게 밀어쳐 좌측에 떨어지는 2루타를 터뜨렸다. 헤지스의 유격수 땅볼로 3루에 진루한 배지환은 맥커치의 볼넷과 2루 도로구 터진 브라이언 레이놀즈의 적시타로 다시 득점을 올렸다.
피츠버그는 4회 2점을 추가해 6에서 2로 달아났다. 배지환은 6회에도 선두타자로 나가 2루수 내야 안타를 친 뒤 후속타 때 홈을 밟아 이날 세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이제 배지환은 피츠버그의 어엿한 레귤라 멤버가 됐다. 지난달 27일 시애틀 메리너스전부터 6경기 연속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타율 0.350, 20타수 7안타, 5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75, 149타수 41안타로 올랐고 2홈런, 12타점, 26득점, 15도루, 출루율 0.329, OPS 0.698을 마크했다. 규정타석까지 얼마 안 남았다. 피츠버그의 규정타석은 170, 배지환은 163타석을 기록 중이다. 지금처럼 선발 출전이 이어질 경우 이달 중순이면 규정타석을 채우면서 각종 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인왕 레이스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선 규정타석을 채우는 게 급선무다. 그런데 현지 매체들은 배지환의 최근 활약에 특별히 주목하는 것 같지는 않다. MLB.com은 이날 MLB 파이프라인 2023 루키 파워랭킹 시즌3를 게재했다. 신인왕 경쟁에 뛰어든 양리그 10명의 선수를 뽑아 조명한 것이다. 배지환의 이름은 없다. 애리조나 외야수 코빈 번스가 1위에 올랐고 뉴욕 매츠 포수 프란시스코 알바레즈, 텍사스 3루수 조시 정, 휴스턴 선발 헌터 브라운, 보스턴 외야수 요시다 마사타카, 템파베이 선발 타지 브래들리, 시애틀 선발 브라이스 밀러, 매츠 선발 센가 고다이, 마이애미 선발 에우리 페레즈, 볼티모어 3루수거나 핸더슨이 2에서 10위에 랭크됐다. 주목할 것은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킨 LA 다저스 외야수 제임스 아웃맨도 제외됐다는 점이다. 4월까지 타율 0.292, 7홈런, 20타점을 올렸던 아웃맨은 5월 한 달간 타율 0.165, 2홈런, 9타점에 그치며 NL 신인왕 경쟁서 처지는 모습이다. 배지환은 지난달 중순까지 무모한 베이스러닝과 잦은 삼진으로 이미지를 구겼지만 최근 2주 동안 12경기에서 타율 0.375, 40타수 15안타, 8득점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활약상과 임팩트가 톱10과 비교하면 약하다. 베이스볼 레퍼런스 워 2열 모두 배지환보다 높다. 배지환은 워 0.1인데 공격이 0.5, 수비가 마이너스 0.3이다. 수비 실책이 7개로 전체 야수들 중 최다 공동 5위다.